제가 초보 때 이게 정말 헷갈렸어요. 스마트 스토어 개설해야 되는데 해외 구매 대행업, 위탁 판매업, 사입업, 회원가입 방법이 다른가요? 스스 회원가입 후 바로 상품 등록하셨어요. 2023년도 하반기 스마트 스토어 세팅, 회원가입 이 영상 하나로 종결합니다. 시간은 땡기고 효율은 챙기고 결과는 생기는 퀘스트맵, 같이 한번 따라오시죠. 오늘 스테이지 3-2에서는 해외 구매 대행 위탁 사입업자가 세팅법 시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준비물들이 필요한가요? 스테이지 1-5, 스테이지 1-6에서 배운 구글 드라이브에 준비물을 챙겨 놓으셨나요? 구글 드라이브의 각 상호명을 파일링 해놓고 사업자 관리 시트에 각 정보, 사업자의 정보들과 아이디 비번을 입력해 놓으셨죠? 그런 상태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준비가 안 되신 분들 있다면 스테이지 1-5, 1-6을 한번 다시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배대지 주소 한 곳만 입력하시면 돼요. 사실 어느 배대지 주소를 넣어도 상관없고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영문 주소지로 입력이 되어야지만 해외 구매 대행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넣는 것도 이따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대지에 대한 내용들은 스테이지 7에서 자세히 또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회원가입이랑 세팅까지만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요. 자, 회원가입 스테이지 2-6에서 저희는 이미 했어요. 실습 회원가입이 궁금하신 분들은 2-6을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해외 구매 대행 업자, 위탁업, 사입업이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나눠보기에는 해외 구매 대행 업과 위탁 플러스 사입업이 두 개로 갈립니다. 차이점은 뭐냐? 첫 번째, 해외 구대업은 출고지가 영문 주소여야 되고요. 위탁 사입업은 출고지가 한국이어야 돼요. 한국 주소지나 영문 주소지 둘 중에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해외랑 국내가 바뀌게 되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 해외 구대업자는 판매자 정보에서 해외 상품 권한 신청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팁이 뭐냐면,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한 개 쇼핑몰에서 해외 구매 대행, 위탁, 사입업을 전부 다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해외 구매 대행 플러스 위탁, 사입업 스토어가 따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하던데, 해외 구매 대행은 순액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토어 매출에서 이런저런 비용을 빼고 수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 수익이 내 매출이다 라고 신고하는 방식이 순액법으로 신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중개수수료가 매출이 되는 업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총액법, 매출이 내 매출이다, 보통 재화를 파는 업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이 뭐냐? 네, 바로 세금에 대한 내용이에요. 해외 구매 대행 위탁 사입업을 스토어 한 개에서 운영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거를 세금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계산하는 부분이 복잡한 거죠. 왜냐면 한 개 스토어에서 순액법, 어떤 건 순액법, 어떤 건 총액법,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니까 불편해. 그래서 한 개 스토어를 따로 각각 운영하는 게 좋다. 그래서 나눌 땐 해외 구매 대행업 쇼핑몰 따로, 위탁 사입업 쇼핑몰 따로 하는 게 사실 보통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스토어를 하나를 가졌고 이제서 사입을 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을 지금부터 고려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국세청에서도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규모의 영세 사업자 경우에는 많은 부분들을 봐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총액법, 순액법이 조금 틀렸다고 한들, 세금 신고 자체가 조금 틀렸다고 한들 저희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굳이 세금을 신경 쓸 바는 아니다. 세금은 나중에 매출이 높아지면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금 이야기는 모든 쇼핑몰이 다 동일해요. 이런 식으로 딱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회계적인 부분이랑 세금적인 부분은 스테이지 5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스토어 하나가 여러 개를 운영해도 상관없다. 지금 우리가 해외 구매 대행을 해야 되냐, 위탁업을 해야 되냐 딱 나뉘셨다면은 한 개 사업자의 모든 쇼핑몰을 다 해외 구매 대행업, 한 개 사업자의 모든 쇼핑몰을 다 위탁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정하고 출발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한번 넘어가서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정보에서는 기본 정보의 2차 인증, 서비스 정보의 정보 수신 설정만 바꿔주면 돼요.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죠. 처음에 로그인을 하면은 오른쪽 상단에 내 정보가 있어요.
내 정보를 클릭을 해주시고 로그인 아이디와 비번 변경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휴대폰 전화번호랑 이메일이 여기 노출이 돼요. 이 노출되는 부분이 실제로 스토어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스테이지 2에서 설명드린 알뜰폰 번호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또한 2단계 2차 인증은 모든 쇼핑몰을 하나의 번호로 오게끔 세팅하는 게 가장 수월하고, 모든 2차 인증 이메일을 한 곳에다가 세팅해주는 게 가장 수월하다 말씀을 드렸었죠. 1-5에서. 그래서 사업자를 대표하는 이메일이 한 개 있으면 아주 수월합니다. 구글 이메일은 이메일을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무한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글 이메일로 아이디를 하나, 대표 이메일을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이때 이 부분을 수정해서 이거는 알뜰폰, 이거는 대표 사업자용 이메일로 설정을 바꿔주세요. 모든 쇼핑몰들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저 따라서 쇼핑몰들을 회원가입할 때 이미 이렇게 해놓았다면 나중에 바꿀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세팅할 때부터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서비스 정보, 서비스 정보에 이 수신 정보를 다 거부해주세요. 지금 우리는 이러한 프로모션 이벤트를 받아서 도움될 일이 하나도 없고 귀찮은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거부. 자, 그 다음에는 스토어 전시관리입니다. 스토어 전시관리에서는 대표 이미지, 스토어 소개글, 고객센터 번호 요 3개만 설정을 바꿀 거예요. 한번 같이 가보죠. 자, 스토어 전시관리에 스토어 관리 여기 있습니다. 자, 이때 스토어명, 스토어명은 실제로 스토어명을 한 번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표님이 만든 명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지금 바꾸는 거는 절대 비추해요. 나중에 스토어가 확실히 자리를 잡으면 그때 바꿔주세요. 지금은 두시는 걸로. 자, 대표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권장은 가로 사이즈 1300 픽셀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토어 소개글, 그냥 지금 현재는 안녕하세요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고, 스토어 소개글은 어디에 노출되느냐,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쇼핑몰의 홈 화면이 열려요. 이때 이 부분에 스토어 소개글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지금 저처럼 그냥 안녕하세요 정도만 적어주셔도 무난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인증 요청을 하셔서 인증을 해주세요. 혹시나 대표 이미지를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죠. 네이버에 미리캔버스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미리캔버스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은, 자, 바로 시작하기, 다른 건 다 취소시키고, 이 픽셀이 얼마로 해야 된다고 했죠? 가로 1300, 세로 1300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시고, 처음부터 로고를 넣으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스토어 명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퀘스티맵이라고 스토어 명을 넣고 가운데 동그랗게 나오기 때문에 동그랗게 만들 거를 계산을 해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저는 배경으로 색상을 이런 색상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글자색은 하얀색,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배경, 그 다음에 텍스트 이것만 보시고 텍스트를 클릭하면 설정이 나오고, 그럼 글자색이라든가 크기를 바꿔주시면 되고, 좌우로 맞추면서 이 중간에 안내선이 나와요. 그거에 맞춰서 딱 가운데를 잡아주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운로드 하시고 바탕은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다운이 되겠죠. 자, 그럼 저는 이렇게 저장이 됐네요. 이렇게 저장이 된 걸 가지고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미리 캔버스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다루지 않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나중에 어차피 한번 다룰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저와 같이 이런 식으로 배경색과 이름, 혹은 하얀색 배경과 까만색 이름만으로 일단 채워줄게요. 왜 그렇게 잠깐만 이렇게 하고 넘어가느냐, 나중에 바꿀 수 있거든요. 나중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돼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수하고 넘어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노출 관리입니다. 노출 관리에서는 네이버 톡톡과 웹사이트 검색 등록 정도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자, 노출 관리에 노출 서비스 관리. 자, 여기 나오는 것들 중에서 필히 OK를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연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네이버 쇼핑입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톡톡, 그리고 웹사이트 검색 등록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 중에서
얘네 두 개는 처음에 우리가 회원가입할 때 이미 사용하고를 이미 해놓았어요. 회원가입할 때 우리는 이 화면을 봤습니다. 이미 광고 대행사 없음, 쇼핑몰 연동, 네이버 톡톡 오케이 한 상태로 다음 눌러서 회원가입을 진행했던 이력이 있죠. 이거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혹시나 안 되신 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함을 해주시고, 자, 네이버 톡톡에 당시에 만들었으니까 만들어져 있는데 혹시나 안 만들어지신 분이 있으면은 연결하시면 되고, 이때 네이버 톡톡에서 설정할 거 딱 하나가 있어요. 자, 여기 화살표를 누르시면 네이버 톡톡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때 로그인을 한번 해주세요. 로그인 한번 해주시고 시작하기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회원가입한 스토어 명의 쇼핑몰 이 톡톡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때 이 계정 관리를 눌러서 들어가면 핸드폰 번호를 인증하라고 나오거든요. 이거를 알뜰폰으로 해주셔야 돼요. 개인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은 해두셔도 되지만, 제가 알뜰폰 스테이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알뜰폰 번호로 꼭 설정을 해주셔라, 이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그냥 이렇게 연동하면 되는데, 웹사이트 검색 등록의 경우에는 상품이 하나 등록이 되어야지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다음 스테이지 4에서 상품 등록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이것까지 설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등록이 안 돼서 지금은 설정을 못하는 거죠. 자, 다음입니다. 스타트, 제로 수수료를 우리는 신청할 수가 있어요. 판매자 지원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여기 있죠, 판매자 지원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은 제로 스타트를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조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으면은 진행하시면 되고, 웬만한 이제 간이 사업자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래서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게 명의당 한 쇼핑몰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쇼핑몰을 여러 개 만드셨거나, 혹은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스토어에서 매출이 별로 발생하지 않을 때는 아직 제로 수수료를 시작하기에는 좀 아까워요. 대표님들이 물건을 많이 판매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시작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자, 판매자 정보에서 우리가 바꿀 거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판매자 정보를 누르시고 제일 위에 있는 판매자 정보를 눌러주세요. 이 판매자 정보를 수정하고 싶으면 정보 변경 신청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지금 이 판매 정보에서 우리가 바꿀 거는 이거 하나입니다. 아래로 내리면 배송 정보가 있어요. 이 배송 정보에서 이 부분을, 처음에는 제가 비상주 사무실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출고지랑 반품지가 둘 다 비상주 사무실로 들어가져 있어요. 실제로 출고하는 곳이 이곳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구매 대행 업자 하시는 분들과 국내 업자분들은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국내 사입업과 위탁업은 이 부분에 보통은 자택 혹은 사무실을 넣습니다. 그래서 자택 내지 사무실 주소지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해외 구매 대행 업자인 경우에는 영문 주소지를 넣어줘야 돼요. 신규 등록을 하시고 국내로 나는 여기가 뭐 자택이다, 혹은 내 사무실이다, 난 사무실이 송파에 사무실이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주소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때 이 연락처는 그럼 뭘 넣으면 되냐? 알뜰폰 전화번호를 넣어야겠죠. 그러니까 내 핸드폰 노출하기가 싫으니까 알뜰폰으로 계속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대표 출고지로 설정하면은 앞으로 이 부분으로, 이 주소로 계속해서 대표 출고지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위탁업, 사입업 하시는 분들의 모양이고요. 해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해외를 바꿔주신 다음에 주소를 영문으로 넣어야 돼요. 이때 추천드리는 거, 추천이라기보다는 소개예요. 딱히 퍼스트 배대지에 대해서 잘 사용은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개입니다. 그래서 배대지, 여기 오른쪽에 누르면은 배대지 주소 확인법이 나와요. 이렇게 여기 배대지 주소 확인법을 눌러주시고, 이 영문 주소가 있어요. 이 영문 주소를 전부 다 복사를 하세요. 그리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주소를 전부 다 넣고, 이 로드 전까지 부분만 잘라서 이 밑으로 내려요. 자, 그 다음에 시티는 웨이하이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빈스는 샹동. 집코드도 여기 있네요. 우편번호 넣어주시면 되고, 자, 컨트리는 중국이죠. 밑에서 한 3분의 1 지점쯤에 있네요. 중국. 자, 이 전화번호를
여기 있는 이 전화번호를 넣어도 되지만 사실 그냥 고객센터 번호 넣어주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 업자분들은 대표 출고지로 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장. 그럼 이름을 바꿔야죠. 중국 배대지. 그러고 저장합니다. 여기도 필수네요. 그럼 또 한번 넣어주죠. 이래서 출고지에 대표 출고지를 하나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반품지를 설정을 하는데, 그럼 반품지를 어디를 설정해야 되느냐? 위탁 사입업이든 구매 대행업이든 다 똑같아요. 뭐냐면 실제 반품을 받아볼 장소, 그 장소를 주소지로 선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비상주 사무실이잖아요. 한월 비즈니스를 통한. 그래서 여기에 집어넣는 것보다 저는 여기에서 물건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사무실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면은 신규 등록을 눌러서 대표 반품지로 설정한 다음에 사무실 이런 식으로 주소 입력해주고 전화번호 입력해서 저장하시면은 됩니다. 많은 부분 대표님들이 이거 가끔 물어보시는데, 실제 병행 수입을 하시는 분들만 병행인 거고, 이제 그냥 위탁, 소규모 사입, 그리고 나는 해외 구매 대행업 하시는 분들은 다 정식이에요. 그래서 정식에다가 거의 다 놓으시면 되고, 지금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보통 병행 수입으로 시작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놓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좀 후에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확인 눌러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정보 변경 신청에 가서 대표님들이 혹시나 필요한 상호 명의라든가 이런 부분의 변경 넣어주시면 되고, 통신 판매업 아직 안 넣으신 분들은 여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상품 판매 권한 신청입니다. 이거를 처음에 저는 회원가입할 때 이미 체크해서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체크, 동의 누르면 끝나는 그렇게 쉬운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안 돼 있으신 분들은 해주시면 되고, 내가 위탁업이고 나는 사입업인데 이거 클릭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그냥 위탁이든 사입이든 구매 대행이든 전부 다 클릭되어 있는 상태로 놓으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팅을 전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별로 어려운 게 없죠. 하지만은 지금 이렇게 세팅하는 이유가 뭐다? 첫 번째, 내 핸드폰 번호를 노출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내 집 주소를 노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노출이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바꿔주시고, 네이버 톡톡에서도 노출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바꿔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설정들 한 번만 하면은 전혀 손댈 것 없습니다. 그래서 저만 따라서 한 번만 해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마지막으로 차드 스토리입니다. 제가 파워를 처음 달았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매월 2일마다 이제 스마트스토어가 지난 3개월간의 이력에 따라서 이제 파워가 달리고 등급이 바뀌어요.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파워를 달았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아마 대표님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겠는데, 그 첫 상품 판매됐을 때 진짜 기분 좋잖아요. 혹시나 지금 안 겪어보신 분이 있다면은 저랑 같이 진행해보면서 겪어보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파워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파워가 뭐 어떻게 달리는 거냐, 왜 파워 뭐 기준이 뭐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셔서, 자, 이러한 기준으로 나뉘는데 이거를 네이버 쪽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판매자 정보에 판매자 등급에 가면은 산정 기준이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 3개월간의 누적이고 매월 2일날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파워가 달리는 게 800만 원이에요. 그럼 800만 원이 뭐 엄청 큰 돈인가? 나누기 3을 해보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800만 원 나누기 3을 계속 누적이니까 저저번 달 이렇게 3개월 동안에 800만 원과 300건이 되면 파워가 달리는 거죠. 그래서 매월 2일날 이렇게 들어간다. 이때 이제 많은 빅파워 분들이 플래티넘으로 못 넘어가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커요. 너무 커, 조건이. 그래서 이제 이 빅파워 중수 셀러분들이 늘 하는 말인데, 빅파워는 이게 상중하로 나눠야 된다. 그래서 플래티넘에 가까운 상상 빅빅파워, 빅빅빅파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더 넓죠. 그래서 플래티넘과 이 프리미엄 사이의 이 갭과 파워와 프리미엄 사이의 갭이 굉장히 넓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누적이기 때문에 사실 한 달만 해도
파워를 달 수 있어요. 그러한 개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플래티넘이라든가 프리미엄은 요 굿서비스 조건까지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럼 파워가 되면서 상품의 한도 제한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총 상품을 가질 수 있는 한도가 10,000개에서 50,000개로 늘어납니다. 실제로 이러한 파워 빅파워 플래티넘들이 이 10,000개를 채 갖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거의 웬만한 쇼핑몰들이 이 10,000개를 다 안 갖고 있는 상태로 계속 운영을 해요. 파워가 한번 달리면 그때 한번 고려해봐야 될 게 바로 스토어 추가죠. 판매자 정보에 정보 변경 신청 들어가면은 스토어 추가 안내가 있습니다. 스토어 추가 안내 보시면은 조건은 이래요. 회원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그 다음에 이 파워랑 똑같거든요. 8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판매 만족도랑 징계 여부가 없다면은 충족이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스토어를 한 개 더 가질 수 있어. 가입일로 6개월 동안에 이러한 것들을 충족하면은 한 사업자의 쇼핑몰 한 개 더 생기는 거죠. 스마트 스토어가 한 개 더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쇼핑몰이 이 조건에 또 충족하면은 스토어를 하나 더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자의 쇼핑몰이 총 3개가 열리는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업자 한 개당 3개, 그럼 사업자가 3개면 스토어가 9개, 뭐 이런 식이죠. 자, 그래서 파워가 달았을 때 그 심정을 지금 이걸 보시는 대표님들도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퀘스트는 4개였습니다. 스토어 관리, 노출 관리, 그 다음에 판매자 정보까지 이 기본 세팅들을 맞춰주시는 게 오늘의 퀘스트입니다. 꼭 설정을 맞추시고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 설정 한번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를 하시는 방법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상의 댓글로 더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고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네이버 카페에 글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게임처럼 재밌고 흥미진진한 일들로 가득하세요. 스테이지 클리어.